오늘 하루도 속 풀고 가실게요. 속 시원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둘째 타령이 시작된 건 첫째가 돌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죠. 아이가 혼자라면 얼마나 외로울지 모른다면서 살짝살짝 던지시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집요해지더라고요.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은근슬쩍 둘째 얘기를 꺼내시는 시어머니. 첫째가 두 돌이 되던 해 추석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우리 동네 김씨네도 둘째 소식이 있다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고 넘어갔죠.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가 엄마 우리 조카 둘째는 언제 볼 수 있어요? 하고 물었을 때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그러게 혼자 크면 얼마나 외롭겠어 하시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엄마 요즘은 한 명도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장난이에요? 하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너희 때는 둘씩은 기본으로 나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하시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첫째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게다가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면서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 겪으셨을 텐데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명절 다음 날 시누이가 보내온 카톡이 결정타였어요. 올케 엄마가 둘째 안 낳으면 큰아들 처가 쪽으로만 기울 것 같다고 걱정하시네. 이 말은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죠.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7kg나 빠졌고 결국 조기 진통으로 한 달간 입원까지 했던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신 걸까요?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시어머니는 둘째는 수월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매일 아침 첫째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에는 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제 일상이 얼마나 빠듯한지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둘째는 35전에 낳아야 한다면서 제 나이까지 계산하시는데 결국 그날 밤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네, 알겠어요. 제가 와이프랑 한 번 더 얘기해볼게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죠. 현관에 놓여있던 장바구니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우당탕 소리에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는데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여보 당신도 어머님 편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때는 그마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나 지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 도시락 싸고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아이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도 쉴 틈 없이 살림하고 있어. 그런데 둘째, 도대체 언제 둘째를 낳으라는 거야? 그렇게 쏟아내기 시작한 말이 멈추질 않았어요. 임신했을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 출산 후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날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압박감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어머님은 내가 첫째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고 물으셨어.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지금도 매일 밤 첫째 재우고 나면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 정도로 지쳐있는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사실 나도 어머니 상황에 답답했는데 너한테 제대로 말도 못했네. 그런데 바로 그때 핸드폰에서 시어머니의 메시지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물결표 이번 주말에 큰 집에서 가족 모임 있다는데 며느리랑 꼭 와야 해. 물결표 작은 집 며느리가 둘째 소식 있다고 하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조용히 핸드폰을 들더군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 모임은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울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둘째 문제로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첫째 임신했을 때 와이프가 겪은 고통지금도 매일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제가 곁에서 보면서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네요. 잠시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졌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와이프가 준비가 되면 그때 저희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났어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잘 막아줄게.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서러움이 아닌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따뜻한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다음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셨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싶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제 밤새 생각해봤어.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둘째 낳으라는 압박 받았던 게 생각나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난 옛날 생각만 하면서 앞으로는 네만 편하게 해줄게. 우리 손주 잘 크는 것만 봐도 이미 너무 감사한데 내가 욕심이 과했구나.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봄눈 녹듯 사라졌어요. 지금은 첫째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언젠가 둘째를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부부가 함께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에요. 가족의 형태나 자녀 계획은 정답이 없다는 걸 이제는 시어머니도 우리 가족 모두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